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원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14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IT 뉴스를, 생생한 IT 뉴스를 전달해주고 계신 IT 바리스타 송민섭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민섭입니다. 네, 아이고 한 주 동안 또 어김없이 잘 지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저도 뭐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어떤 주제가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 첫 번째 소식은 예. 그 바둑을 인공지능이 이겼었잖아요. 알파고. 예, 이겼죠. 이번엔 스타크래프트를 이겼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예, 뭐 당연히 이기겠죠. 바둑도 이겼는데 뭐 스타를 못 이기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오늘 오전에 인스타그램 서비스가 잠깐 오류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 소식 하나 준비를 했고요. 네. 또 오늘 마지막 소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게 될 메신저가 등장할 예고다라는 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나오면은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사용할 만한 앱이다, 네. 이거죠? 네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경기. 예. 2016년 3월이었는데요. 예. 그때 경기를 보면서 다음 알파고의 도전 과제가 스타크래프트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3년 만에 알파고는 스타크래프트 2에서 프로게이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뭐 지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뭐 인공지능이 이제 따라가기 어렵겠네요, 이제. 네, 근데 사실 바둑은 그 바둑판이 한정되어 있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땅에다 이제 돌을 두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렇죠. 스타크래프트는 사실 맵도 다양하고 캐릭터도 또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형이 많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좀 넘치 어렵지 않겠냐라고 했는데요. 지난 1월 25일 이제 알파고를 개발하고 있는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스타크래프트용 인공지능, 네. 이거는 이름이 죄송합니다. 네. 알파스타예요. 알파고의 한참 많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알파스타. 네, 스타크래프트용으로 이제 제작이 됐고요. 네. 이 알파스타가 프로게이머를 상대로 10대1로 이긴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프로게이머 10명 상대해서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10게임을 해서 11게임을 해서 이제 한 번 사람이 이기고 10번을 이제 그 알파스타가 이겼는데요. 네. 한 번 이긴 것도 대단하네요. 네, 근데 이 알파스타는 지금 현재는 그 종족, 3가지 종족 중에 프로토스란 종족만 학습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네. 약 14일 동안 200년 분량의 실시간 플레이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네요. 엄청나게 많죠? 공부량이 네. 엄청나네요. 네. 근데 이번 경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알파스타가 유리한 조건에서 경기를 진행했어요. 뭐냐면 예. 알파스타는 전체 맵을 다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한 거거든요. 네, 뭐 엄청난 핸디캡을 그쵸? 엄청나죠. 예. 그리고 그 프로게이머가 그 동일한 조건에서, 그러니까 알파스타도 그 상대방의 그 맵을 보지 못하는 동일한 조건에서 해보자. 라고 해서 이긴 게 마지막 한 경기였어요. 그럼 뭐 아직도 그 인공지능은 이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대해서는 한계를 보였네요. 아직은 더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제 프로토스 종족만 가지고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한 2주 정도 학습했는데 이 정도 효과가 났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 알파스타와 같이 이제 게임을 했던 게이머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상보다 더 높게 사람만큼 이제 정교하게 플레이하는 것이 되게 놀랐고 또 매 게임마다 다른 전략을 가져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감 그렇죠. 남겼고.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두뇌 피로감이 없잖아요. 네네. 실수도 없고. 그래서 뭐 인공지능은 이제 체스, 장기, 바둑을 넘어서 스타크래프트까지도 어느 정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글쎄요, 어디가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인공지능이 해줬으면 하는 게 동물의 언어들을 학습을 해서 얘네들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지 이걸 좀 빨리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동물을 대신해서. 그것도 패턴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이 얘기하는. 그렇죠. 예. 뭐 이제 앞전 좀 생각일지 몰라도 뭐 판결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에 좀 동원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이미 한 데가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요? 이건 진짜 감정이 전혀 감정을 배제하고 정말 그 법의 해석대로 판결을 하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깊이 나가면은 이 정치 팟캐스트가 네. 돼서 여기서 네, 마무리했지만 맞습니다. 우리나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네, 두 번째 또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인스타그램은 최근에 이제 젊은 층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소셜미디어 서비스인데요.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29일, 오늘 오전에 인스타그램 서비스가 잠깐 모두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왜 사용자들은 인스타그램 같은 거는 세계적인 그런 건데 왜 이렇게 뭐 에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있을 수 있죠. 그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인스타도 그렇고 얘네들은 계속 이제 그 개발을 해가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테스트 과정에서 오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갑자기 이제 트래픽이 몰리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사실 인스타그램은 한 20분 만에 문제가 해결은 됐어요. 아,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돼서 다행입니다. 네, 근데 그 시간 동안 서비스 오류로 접속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뭐 앱이 죽어버리거나 빈 화면만 나오거나 뭐 이래가지고 그 인스타그램 쪽에 그 신고를 한 게 서비스 장애 신고를 한 게 3만 건이 넘었다고요. 와. 전 세계에서. 예. 근데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가 다 다운이 된 서비스가 안 되면 반사 이익으로 또 사람들이 몰리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아, 어떤 겁니까? 네, 그 인스타그램이 안 되는 동안 트위터에 인스타그램이 다운되었다라는 사용자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예. 또 몇 분 지나지 않아서 IT 매체들은 인스타그램 다운 소식을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분 만에 그 인스타그램 네.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인스타그램도 이제 우리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라는 네. 소식 역시 트위터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이 알렸습니다. 그런 소식을 알리는 SNS가 이제 갑자기 또 몰리는 거죠. 네. 아. 사실 트위터는 그 스마트폰 초기에 많이 인기를 끌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네. 좀 밀려났던 소셜미디어 서비스이긴 한데요. 오늘같이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가 다운되면 또 이런 이슈가 가장 활발하게 공유되는 서비스도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하여간에 이게 대형 서비스들이 중간에 에러 낸다는 거는 약간 좀 그렇네요. 좀 중간에 이제 사용할 때 사용자들 입장에서 네. 이런 뭐 미스가 안 나도록 좀 관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신뢰도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 이 너희 서비스 다운되고 나 불편했어. 뭐 이렇게 보상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네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모두 무료 무료니까. 서비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무료인데 우리가 뭐 잘못해서 잠깐 다운됐어. 어떡할 거야? 그리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뭐 할 말은 보상이나 없어요, 이런 얘기는 예. 맞아요. 할 말은 없는 게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신경 써서 서비스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 입장에서 뭐 말을 한다기보다 이거는 그 업체 입장에서 신뢰성이거든요. 신뢰성, 소비자의 신뢰성인데 이런 걸 확보해서라도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은 무료로 쓰는 서비스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돈을 내는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사이트가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 이건 광고를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약간 이제 뭐 이게 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20분이라는 시간에 대한 광고료를 냈는데 그거에 대한 20분의 손해를 입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것도 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소식 또 전해주시죠.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게 될 메신저의 등장 예고 소식인데요. 예, 궁금합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가 카카오톡이죠. 맞습니다. 예. 카카오톡이고 일본에서는 라인을 네이버에 쓰고 있다고 라인을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진 메신저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MSN? MSN은 이제 옛날 거여서 너무 옛날 거여서 제가 너무 구시된가요? 가장 많은 사용자들을 가진 서비스는 왓츠앱이라는. 왓츠앱? 예. 전 세계 약 15억 명이 쓰고 있고요. 그 미국 건가요? 네. 뭐 왓츠앱 뭐 처음 들어봤는데 저는 전 뭐 텔레그램, 네, 뭐 맞습니다. 카카오톡 이런 건 들어봤는데 왓츠앱도 처음 들어보네요. 왓츠앱은 사실 15억 명이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1% 정도가 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진짜 생소한 메신저 앱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페이스북 메신저고요. 네. 3억 명이 쓰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위챗, QQ 모바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난 1월 25일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는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왓츠앱이 2014년도에 페이스북에 인수가 됐어요. 인수가 된 페이스북의 그런 회사네요, 결론은. 인기가 되게 많은 메신저 앱을 페이스북이 샀습니다. 잘 샀네요. 샀죠. 네. 그리고 페이스북도 메신저를 가지고 있어요.
메신저는 이제 두 개를 구동시키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역시 페이스북 거거든요. 그래요? 오. 2012년에 페이스북이 인수를 했는데요. 네. 인스타그램도 역시 메신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메신저. 인스타그램 얘네들이 사실 이름은 다르지만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메신저 앱들이에요. 결론은 이걸 다 합치면 진짜 전 세계 시장 지배력이 엄청난 거네요. 엄청나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따져봤을 때 전 네. 세계 약 25억 명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이 된다는 얘기죠. 25억 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맞습니다. 네. 전 세계 웬만한 사람하고 다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랑 깔면. 맞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중에 하나만 연결이 돼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서 왓츠앱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젊은 사람들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에서 페이스북으로 메신저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메신저 앱은 또 특성상 이게 혼자 쓰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저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또 가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결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리고 빠지기가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을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불만도 있고 보안 이슈도 있고 탈퇴하고 싶지만 친구들이 계속 카카오톡으로 그렇죠. 메신저를 보내거든요. 탈퇴하기 쉽지 않은 거랑 맞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카카오톡에 대안이 나오면 만약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추세라고 하면 또 쭉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도 긴장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쉽게 못 빠져.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했다가 큰 코 닥칩니다. 그 역사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MSN. 네, 절대 맞아요. MSN이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그렇죠. 한순간에 무너졌죠. 네이트온이라는 메신저 앱이 나오면서 그냥 무너졌죠. 네이트온에서는 무료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고. 맞아요. 무료 문자 메시지에다가 또 미니 홈피도 연동을 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시간에 확 넘어갔어요. 맞습니다. 네, 카카오톡이 지금 1위 자리고 있고, 또 카카오톡에 최근에 이제 결제 정보나 이런 것까지 다 물려서 생활 플랫폼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네. 메신저 또 관련해서는 이제 통신사에서 또 통신 3사가 같이 개발하는 메신저 앱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네. 과연 카카오톡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건 좀 의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왓츠앱이라는 거를 갖다가 저희 팟캐스트 나간 다음에 이제 깔아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점점 이제 입소문이 나서 많이 이제 깔게 된다면 저도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장담하건대 한 3, 4년 안에는 카카오톡도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자본력과 이런 거를 비교하면 페이스북하고 다음하고 비교를 하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네. 그리고 왓츠앱은 사실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정도밖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네. 20, 30, 40대 젊은 층에서는 이미 페이스북을 거의 다 쓰고 있고요. 그렇죠. 또 10대, 20대 사이에 더 어린 층에서는 인스타그램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메신저 예를 들어 이제 페이스북에서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다가 카톡으로 잘 안 넘어가요. 그냥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다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메신저에 갇히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왓츠앱까지 다 통합되면 카카오톡을 안 쓰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예, 이걸 들으시진 않겠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카카오톡 토종이라서 많이 선정을 해서 이익 득보에 있는 만큼, 개발이나 투자에 또 게을리하지 않고, 또 소비자 불만, 제가 불만이 있는 게, 네. 메신저를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삭제 기능이 없다는 게. 삭제 기능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몇 초 이내에 지워야지만 지워지고, 지운 게 또 보이지 않습니까? 삭제했습니다 하고. 삭제했습니다가 남죠. 예, 그런 식으로 텔레그램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해요. 좀 다르죠. 예. 텔레그램은 사실 남겼다가 지웠다는 그 흔적까지도 안 남기고. 네, 그리고 또, 지워버리는데요. 삭제 기능이 있어서 전체 메시지를 또 서버에도 삭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보안 기능인데, 일종의, 이런 보안 기능을 카카오톡에서 이제 좀 높게 제공하지 않는 이상, 아마 이제, 네. 제가 엑소도스가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기술이 좋고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IT 업계에서 애국심을 강조한다는 거는 참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해서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경영을 하거나 개발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도 새로운 팟캐스트
도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속도를 좀 내고 있지만은 좀 더딘 감이 있지만 그래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제 오다 보니까 벌써 몇 년 됐고 좀 있으면 이제 구종을 앞두고 있네요. 네. 예, 예. 구종 때도 또 변함없이 또 연결하겠습니다. 네. 예. 한 주 동안 고맙고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IT 바리스타 송민섭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